투석 치료의 효율과 환자 생존율에 대한 연구들을 해본 결과 그리고 투석을 한 번 할 때마다 진행을 하는 것이 혈액투석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시간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 숨내과의원 혈액투석실 원장 김채원입니다. 오늘은 혈액투석과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투석은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말기 상태가 됐을 때 시행하는 치료이고, 투석기계가 신장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것이죠.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과 잉여 수분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고 배설하는 장기인데요. 이러한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소변으로 찌꺼기 배출을 못하니까 투석기계가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투석기계랑 우리 몸이랑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우리 몸에 노폐물이 가득한 혈액을 빼내서 투석기계가 걸러줄 수 있을 테니까요. 투석 치료 중에는 우리 몸이랑 투석기계가 긴 플라스틱 관으로 연결이 되고, 그 플라스틱 관 끝에 바늘이 달려 있어서 혈관에 바늘을 찌르면 우리 몸이랑 투석기계가 연결이 되니까 완벽하게 투석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혈액투석은 월수금이나 화목토 이렇게 주 3회 한 번 투석을 할 때마다 4시간씩 진행합니다. 혈액투석은 만성콩팥병 5기, 즉 내 신장의 성능이 15%도 안 돼서 노폐물을 충분히 못 걸러낼 때 시작을 합니다. 간혹 만성콩팥병 4기 때 투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몸이 많이 붓고 숨이 차거나 요독 증상이 심해서 자주 토하시는 분들은 아직 만성콩팥병 5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기 때부터 투석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만성콩팥병 4기지만 5기만큼 콩팥의 성능이 안 좋다는 거예요. 또 투석은 급성 콩팥병으로 인해서 투석을 하느냐, 만성 콩팥병 때문에 투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평생 투석을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데요. 급성 콩팥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콩팥이 나빠졌다가 회복이 되면 투석을 중단하는 경우도 계세요. 그런데 급성 콩팥병 환자분들 중에서도 콩팥 기능이 회복이 안 돼서 만성 콩팥병 5기로 넘어가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만성 콩팥병으로 쭉 지내시다가 투석을 시작하시게 된 분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투석을 평생 동안 하시게 되는 겁니다. 소변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만 소변을 못 봐도 요독이 쌓이고 폐나 심장에 물이 차서 생명 유지가 안 되거든요. 투석이라는 치료는 결국 콩팥 기능이 망가져서 소변으로 노폐물이나 수분을 못 빼기 때문에 투석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투석 환자분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투석 치료를 평생 동안 유지하셔야 합니다. 사실 만성 콩팥병 4기 환자분들은 이제 신장내과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슬슬 투석 준비를 하자고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혈액투석을 할 건지, 복막투석을 할 건지 상의를 하시고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할 텐데요. 이게 각 투석 방법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투석은 혈액투석을 위한 전용 혈관 수술을 해야 되고, 복막투석도 복막투석을 위한 관을, 배 심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간혹 어떻게든 투석 시기 자체를 늦추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심정이야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독 증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투석을 안 하려고 버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독 증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못 걸러주니까 요독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면서 폐나 심장에 물이 차고 전신이 땡땡 붓고 숨이 차고 입맛이 없고 자주 토하고, 그러다가 요독증이 아주 심해지면 요독성 뇌병증으로 쓰러지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 제가 전공의 때 만성 콩팥병 5기 환자셨는데 투석을 안 하겠다고 버티시다가 요독이 몸에 너무 많이 쌓여서 의식을 잃고 길에서 쓰러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머리를 찧어서 뇌출혈이 생기고 이게 회복이 안 돼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 시점은 요독증의 정도나
자녀 신기능에 따라서 투석을 언제 시작할지 신장내과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투석 시작 시점을 안전하게 결정하시고요. 너무 일찍 시작할 필요도 없지만 최소한 요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너무 늦지 않게 투석 치료를 시작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물, 소금, 칼륨, 인 이 네 가지를 섭취할 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투석을 시작할 때 소변량이 원래 내가 보던 소변량이랑 비슷하게 유지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체내 잉여 수분이나 노폐물이 소변으로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투석 연차가 올라갈수록 소변량이 점점 줄다가 나중에는 소변이 안 나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물 자체가 배출이 잘 안 되니까 폐나 심장에 물이 쌓이고 숨이 차고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이나 짠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소금이 물을 확 빨아들이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에 물이 차고 전신 부종이 생기고 그런 거죠. 또 칼륨은요. 사실 너무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콩팥에 좀 안 좋습니다.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와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 칼륨이나 노폐물이 소변으로 쫙쫙 잘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투석 환자분들은 이게 소변으로 배설이 잘 안 되니까 청국장이나 바나나, 토마토, 생과일, 생야채 이런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왕창 드시고 나서 선생님 가슴이 아파요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의식을 잃고 또 심장마비까지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은요. 보통 유제품, 초콜릿, 견과류, 인스턴트 식품에 많은데 인이 너무 많이 쌓이면 혈관에 석회화를 유발해서 심장혈관이 딱딱해지고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 환자분들은 물, 소금, 칼륨, 인을 하루에 얼마만큼씩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권장 섭취량이 정해지는데요. NA 나트륨은 2g, NaCl 소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5g까지 먹을 수 있고 칼륨은 2g, 인은 1g까지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칼륨은 보통 생과일, 생야채에 많고 특히 바나나, 토마토, 청국장, 곶감 이런 데 많고요. 칼륨 섭취량을 줄이려면 채소는 신선식품으로 드시기보다는 껍질을 벗겨서 물에 2시간 정도 담갔다가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채소를 데쳐서 드실 때는요. 데친 물을 버리고 채소를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내셔야지만 데친 물에 함유된 칼륨까지 깨끗하게 세척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은 주 3회, 월수금 또는 화목토로 진행되고요. 한번 투석할 때마다 4시간씩 하게 됩니다. 즉 일주일에 총 12시간 혈액투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물론 매일 투석을 하면 요독이나 수분을 쌓아두지 않고 걸러낼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여건상 매일매일 투석하러 병원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투석 치료의 효율과 환자 생존율에 대한 연구들을 해본 결과 이렇게 주 3회 그리고 투석을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진행을 하는 것이 혈액투석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시간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집 근처에 투석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에서 투석을 하시는 게 건강하고 안전한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투석 환자분들의 경우 신장을 통해 노폐물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한약이나 다른 건강보조제는 드시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칼슘, 철분과 같은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조절작용에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으시도록 투석 주치의들이 직접 처방하고 있는데요. 특히 투석을 하는 과정 중에 수용성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보충을 해드리는 것이죠. 또한 비타민 D는 투석실 정기혈액 검사 중에 칼슘, 인,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괴혈병이 발생하고 면역력이 감소해서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는 필수적으로 보충을 해야 하지만 과량의 비타민 C는 신장 결석을 유발하고 혈관에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석 환자용으로 제조된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4년)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혈액투석과 같은 신대체요법에 이르는 말기 콩팥병의 원인 질환은 당뇨병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고혈압, 3위는 사구체 신염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말기 콩팥병 환자가 매년 2만 명씩 새로 진단되는데요. 그중에 절반가량이 당뇨 환자이고 우리나라 성인 당뇨병 환자가 벌써 6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병성 콩팥병을 비롯해 망막이나 신경, 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DIGO라고 해서 신장질환에 대한 근거 기반의 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 KDIGO 진료 지침에는 내 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등도 강도의 신체 활동을 매주 150분 이상 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뇨를 가진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부 지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요. 골격근 자체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이나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당뇨로 혈액투석 중인 환자분들도 최소한 주 2회에서 6회가량 꾸준히 운동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당뇨로 혈액투석 중인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의 위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갑자기 현기증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면서 저혈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상비로 섭취하실 사탕이나 음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격렬한 운동은 망막박리나 유리체 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상처가 났을 때 잘 아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발이 심하신 분들은 운동 중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당뇨병만 앓고 있는 환자의 식단과 혈액투석 중인 당뇨병 환자의 식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의 경우 섬유소를 가급적 섭취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현미나 잡곡류는 칼륨과 인이 많기 때문에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따라서 혈액투석 중인 당뇨병 환자는 백미밥을 드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투석 과정 중에 단백질 손실이 꽤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끼는 고기나 생선을 손바닥 반만큼씩 꼭꼭 챙겨서 드시고요. 지방은 가급적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지방을 이용해서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만 있는 환자분들께는 저희가 채소를 충분히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혈액투석 중인 당뇨 환자분들은 채소류 중에서도 특히 익히지 않은 채소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조리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칼륨은 보통 껍질에 많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채소의 줄기나 껍질은 제거하시고요. 얇게 점이거나 썰어서 물에 2시간 정도 담갔다가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토마토, 고추잎, 근대, 쑥갓, 시금치, 미나리, 물미역, 갓, 그리고 줄기와 잎이 두꺼운 채소는 특히 칼륨이 많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통해서 단백뇨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당화혈색소는 7% 이하로 조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연령이나 다른 기저질환들을 고려하셔서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혈압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지만 신기능 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겠고요.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혈압을 130에 80 이하로 조절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도 고지혈증이나 체중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시는 게 신장 기능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과 혈액투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 소금, 칼륨, 인, 이 4가지를 위주로 식단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골격근을 키우는 게 건강한 투석 생활을 유지하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이상 연세 순내과의원 혈액투석실 원장 김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